혹시 방패 모양으로 생긴 우리 몸의 기관을 아시나요?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도 표현하는 갑상선이 바로 그것인데요. 갑상선암은 40에서 60대 연령층에서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암이지만 여자의 갑상선암 발병 위험은 남자에 비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좋아 착한 암으로도 불리기도 하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플러스에서 갑상선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나비 모양 방패라 불리는 갑상선에 대해서 하나 이빈욱과 권현근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갑상선이라고도 하고 갑상샘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표현이 맞는 건가요? 갑상선은 목 중앙 아래쪽에 위치하며 후두와 기관 앞에 붙어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정상 갑상선은 나비 모양으로 생겼으며 양쪽 날개에 해당하는 것이 각각 갑상선 우엽, 좌엽이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은 갑상선이며 이것을 우리말화하면서 갑상샘 또는 순 우리말로 목밑샘이라고 하였는데 대중적으로는 갑상선 또는 갑상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갑상선 호르몬은 네. 영유아기 때 정상적인 신체 성장에 필수적이며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하여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땀을 흘리고 체중이 줄어들고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땀이 잘 나지 않고 추위를 많이 타며 체중이 늘고 피부가 건조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열과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갑상선에 관한 기사라던가 갑상선에 걸렸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상선에는 크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이 있고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서 목 앞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갑상선염도 있습니다. 드물게 선천성 질환인 갑상설관 낭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갑상선에 생기는 여러 가지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약 5%에서는 악성 종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작은 기관에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질환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 등은 종종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건 어떤 질환인 건가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은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와서 생기는 이상 증상을 말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신진대사가 너무 활발해지면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위를 많이 타거나 체중 감소, 가슴이 떨리고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네.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추위를 많이 타고 기운과 의욕이 없고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이 질환의 이름이 같은 듯 하지만 다릅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듯이 발생 원인이나 증상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 항체에 의해서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비대해지는 그레이브스 병이 있습니다. 네. 그레이브스 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로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땀 분비가 증가하거나 체중이 감소하거나 손떨림, 탈모와 같은 증상이 흔히 일으키며 네. 갑상선이 점점 커지면서 목 앞쪽이 불룩하게 되고 눈 뒤쪽에 지방 조직이 침착되면서 눈이 튀어나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선종이 있거나 경구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갑상선이라는 이 작은 기관에서 우리 몸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한번 알아보죠. 기능 항진증과 좀 반대되는 증상을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요오드의 결핍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는 하시모토병과 같은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네. 그 외에 갑상선 수술을 받았거나 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항갑상선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으로는 건조하고 두꺼운 피부나 모발을 보이며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식욕은 떨어지지만 체중은 증가하며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변비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갑상선 질환은 여성 발병률이 높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가요? 네. 여성 호르몬의 변화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은 생리나 임신 등의 이유로 호르몬 변화가 남성보다 큰 만큼 갑상선이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네. 또한 여성의 면역계가 남성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자가 면역 질환에도 취약하므로 갑상선 항진증의 원인이 되는 네. 면역계 이상이 생길 위험도 큽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갑상선 질환이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 발병률이 남성에 비해 최대 10배 정도 높다면 저 역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갑상선일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없을까요?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경우는 체중이 증가하거나 변비, 추위를 많이 타거나 저혈압, 생리불순, 건조한 피부, 감정기복, 안구 건조증, 부종 등의 증상이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체중 감소, 설사, 더위를 많이 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안구 돌출,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몸이 떨리거나 그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한 경우 이러한 증상들이 3가지 이상 나타난다면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목 앞쪽에 혹이 만져지거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숨쉬기가 답답하거나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결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이비인후과 권현근 원장과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알려주신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갑상선을 의심해서 내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검사를 받게 될까요? 우선은 신체 검진을 통해서 갑상선의 결절이 만져지는지 주변 임파선이 커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후두경을 통해서 성대 움직임은 정상인지 확인을 하고 갑상선 초음파를 이용해서 갑상선의 크기, 모양을 확인하고 결절이나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여기서 필요한 경우 세침 흡인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을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갑상선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증상별로 치료법들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은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항갑상선 약물을 복용하거나 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고 이러한 치료에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상선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구용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할 때는
약물을 마음대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양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갑상선 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갑상선 암이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 탑3에 들어갈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갑상선암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신규 암 환자 가운데 갑상선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암이 증가한 이유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었고 갑상선 초음파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의 해상도가 증가하였고 세포검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작은 크기의 암도 잘 발견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갑상선 암 역시도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에 비해 특히나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갑상선암은 네.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발생률이 높지만 갑상선 결절 중에 암의 발생 빈도는 남자에서 더 높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여성에서 더 많은 원인은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과 네.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갑상선 결절 중에 암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갑상선 암의 경우 진행 속도도 느리고 또 조기 발견 시에는 완치율도 높아서 이 착한 암이다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하지만 결국 암이다 보니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네. 가장 흔한 갑상선암인 갑상선 유도암의 경우 30년 암 사망률이 약 6%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갑상선 유도암의 경우에서도 국소 임파선 전이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유도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으며 갑상선 역형성암의 경우에는 예후가 매우 안 좋아서 진단 후 약 6에서 8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또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착한 암이다 이렇게 불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갑상선 암의 경우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또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갑상선암은 급격히 자라는 경우나 국소 침범이 있는 경우, 통증, 음성 변화, 연화곤란, 각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경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따라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잘 하시고 초음파 검사에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 세침 흡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갑상선 건강검진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나요? 매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1년에 몇 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하시면 한 번 되겠습니다. 정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검사 방법을 통해서 갑상선 암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또 있을까요? 갑상선암의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은 크게 암이 있는 쪽 절반만 제거하는 갑상선 옆절제술과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갑상선 전절제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잔여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이며 특별한 경우에 외부 방사선 조사나 항암약물 치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암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호르몬 치료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모든 경우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 몸에 갑상선 조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경구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하고 갑상선암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갑상선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뚫고 밖으로 나간 경우 네. 또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것과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수술 이후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갑상선 암 역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이 되는데요. 아직 미혼이거나 임산부들도 이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경구용 갑상선 호르몬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복용이 가능하고 자의로 중단하게 되면은 산모나 태아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해당 기간에만 방사성 물질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신을 금하고 있지만 치료 6개월 이후에 임신하면 유산이나 기형아 발생에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 중의 하나인 갑상선암. 여전히 갑상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상식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증상 없는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가요, 답변은?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네.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더라도 수술 이후에 조직 검사에서 임파선 전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기가 작을 때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수술 범위도 줄어들고 수술 이후에 환자분의 예후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하면은 해조류를 피해야 한다. 사실인가요? 모든 경우에 해조류를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을 받고 추가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치료 시기에 2에서 4주가량 식단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시기가 아닐 때는 해조류 섭취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미역이 되겠습니다. 미역과 또 뭐 우유, 달걀 네. 이런 것도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조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시기에만 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이 있다면은 몇 가지 추천을 해주시죠.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토마토, 굴,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음식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음식에는 라이코펜이나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갑상선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상선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만큼 증상이 있는 경우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착한 암으로 불리는 갑상선 질환. 하지만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JCN 건강 플러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